네, 집중 마켓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양우석 해설위원 그리고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여부가 달린 임시주주총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제에 이어서 두 분의 자세한 의견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신일섭 전문가가 출발을 좀 해주실까요? 네. 면세점 사업자 발표에 이어서 큰 걸로 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얘기를 드리던 날, 그날 국민연금이 위원회를 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그 전문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외부 기관에서. 근데 이제 국민연금의 자체 의견이 있고 그 전문위원회라는 거는 우리가 정치판에서 보면 알듯이 어떤 정당이 주장을 내놓을 때 뭐 외부 의견을 듣지만 결국 외부 의견은 참고용일 뿐이지 정당의 의견이 결정되면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국민연금이 자체 의견을 내면 그 자문위원회 같은 성격을 가진 외부위원회에서 뭐 그 말대로 자문이죠. 자문을 하지만 그거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과 그 연금을 그 기금을 운용하시는 부장의 그 의견은 약간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삼성물산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자문위원회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17일 날 밝힌다고 했어요. 근데 17일 날 밝히더라도 자문위원회 외부 의견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니라, 그러니까 합병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니라 합병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한 국민연금에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느냐에 대해 의견만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그거를 건드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걸 찬성을 결정했던 반대를 결정했던 그 결정이 나온 과정에 대한 의견만 자기네는 피력하겠다는 거죠. 되게 좀 보수적인 그냥 방어적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국민연금을 어떤 반대 의견을 바라는 소액주주들과는 반대로 조금 이제는 좀 기운 것 같고요. 삼성물산으로. 그리고 이제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 그 계속해서 지금 저도 케이블이나 이런 거 볼 때 계속 나오더라고요. 홈쇼핑 방송을 보는데도 나와요. 중간에. 그래서 삼성물산 직원과 임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소액주주들을 직접 찾아뵙겠다고 1000주 이상인가요? 그래서 지금 막 전화를 걸은 사람들에게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있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위임장을 받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표결에 들어가면 숫자 대결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중간 뭐 엘리엇이 끼어든 거. 근데 이제는 뭐 그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일단 이걸로 결정이 되니까 이틀 뒤에. 그래서 물론 내일 그 엘리엇이 항고한 결과가 나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거 처음 보셨죠. 2심이 벌써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뭐 또 그 가처분이 금지가 된다, 정지가 된다 하면은 그냥 이제 표결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삼성 계열사 특수 관계인 및 삼성이 가지고 있는 우호 지분이 13.82%고요. 그리고 KCC한테 그 지분을 줬잖아요. 그래서 5.96%, 그리고 국민연금이 11.21%인데 이거는 거의 좀 삼성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한 47% 이상 나와요. 그리고 엘리엇은 24% 이상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액주주들께 24%가 약간 넘는다고 하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그 소액주주 연대에서 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어떤 반재벌 정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먹히는 듯 싶었는데 국민연금이 일로 기울어 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방송에서 광고를 내면서 소액주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약간 그 투자자들 중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삼성물산 주가가 오른다에 대한 동의를 지금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기우는 것 같아요. 삼성물산 쪽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표결에 들어가면 막상 엘리엇이 뭐 아주 뾰족한 수를 내거나 내일 어떤 결과가 법원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 삼성물산 쪽으로 좀 유리한 결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표결 숫자로 봤을 때 굉장히 확률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지금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에도 결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가 아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일수 전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물산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만약에 양사 간의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떠한 시너지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의 여부, 주주들의 입장, 그리고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위원님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제는 국익 차원에서 현재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뿐만이 아니고 기타 우리 국민들이 그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또는 현재 소액 주주라고 한다면 현재 합병 찬성 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 국익 차원에서는 맞는 방향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오늘은 현재 실리적 차원에서 현재 지금 삼성물산의 주가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앞에서 신일섭 전문가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현재 상황이 그렇게까지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확보된 지분은 현재 약 42%인데요.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반대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일반 개인 소액주주의 지분 중 7% 내지 현재 약 12%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소액주주의 지분은 현재 총 24%인데 일성 신약 지분이 약 2%가 빠집니다. 해서 한 21% 약간 넘어가는 수준인데요. 그것의 절반 정도를 확보를 해야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각별히 현재 삼성그룹 차원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액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일단 실리적으로 합병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만약에 이것이 부결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인데 아마도 합병 이전의 주가 5만 원대일 겁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회귀될 소지가 높죠. 더군다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삼성그룹의 오랫동안의 문제, 지배구조 불확실성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부각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시장 전체 위험으로도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급락을 했죠. 그런 것처럼 현재 건설이나 또는 조선 이쪽의 업황이 상당히 좋지를 못합니다. 업황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삼성물산 그 자체의 주가 흐름만 본다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삼성그룹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5만 원도 지키기 어려울 지경으로까지 현재 내몰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단 부결 시에 현재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통과 시에는 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합병 시너지 효과가 크죠. 현재 제일모직의 레저 사업부가 있죠. 또 현재 삼성물산의 현재 건설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쪽에 통합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또 삼성물산은 글로벌 거대 무역 거점을 각 지역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이 제일모직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또 삼성물산은 현재 성장 동력이 부족하죠. 하지만 제일모직은 바이오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건설 분야가 문제가 됩니다. 현재 해외 건설 잠재 리스크가 있죠. 주택 부분이 사실은 반짝이지만 추세적으로는 현재 성장성이 있는지 확실치 않고 상사 부분도 현재 위축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러한 건설 분야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합병을 통해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또한 이것이 합병이 되게 된다면 지주회사 및 사업회사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거든요. 그룹의 역량이 한 곳에 집중이 됩니다. 해서 바이오 사업도 대표적이지만 그 외 성장 역량이 집중되면서 그룹의 현재 그룹 내 중요도가 높아진다. 성장 동력이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주주에 대한 정책도 확대되고 있죠. 배당 성향을 30%대로 현재 높인다는 현재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주주 권리도 강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죠. 이른바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그 전과 현재 합병 비율과 관련된 것 때문에 불만이 많겠지만 사실은 현재 장래 가치 등으로 봤을 때는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지금 현재 소액주주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까지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 삼성물산과 엘리엇이 다루는 그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합병 비율이 과연 적정한가의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신혜수 전문가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사실 소액주주들은 지금 사실 그 주가가 오르는 거,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나도 이제 뭐 거기에 당연히 찬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것으로 흘러가는데, 소액주주들의 정말 불만도 이번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재벌 정서, 우리나라가 원래 좀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나가는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데가 뭐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저놈들 막 무슨 주일놈도 이러진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좋은데 굉장히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너무 재벌 독점이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재벌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반재벌 정서를 이제 엘리엇이 건들고 들어오면서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가지고 굉장히 좋게 얘기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엇도 결국에는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일 뿐이지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을 위한 무슨 구세주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액주주들 불만은 그거예요. 자기는 그냥 빠진 거죠. 반재벌 정서 vs 그리고 뭐 엘리엇에 대한 외국 투기 자본 때문에 유출되는 부분, 그거 커다란 고래들 얘기만 나오고 있지 정작 소액주주들을 위한 얘기는 없고, 이제 와서 이렇게 중요할 때 되니까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한다 이거죠. 소액주주들한테. 그 평소에 소액주주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보이거나 그렇게 했으면 이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이제 합병이 가결되고 중장기 투자할 때 수익을 돌려주면 좋겠지만, 평소에도 이제 소액주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정을 해주고 굉장히 좀 도움을 주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말로 지금 광고하는 것처럼 정말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얘기한 뭐 황금주라던가 뭐 그런 포이즌 그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이 대주주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제도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대주주에 되게 유리한 거지 소액주주에 대한 어떤 그 배려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고려가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이 부분으로 엮여 있기 때문이긴 한데, 아까 말한 대로 삼성물산은 건설업종이고 현대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흐름과 보면은 전혀 다르나요. 지금 보면은 아예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거기 이슈에 거의 휘둘리는 그 주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또 다른 못 나가는 건설주들처럼 그림이 돼버리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 합병 비율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제도 제가 자세히 얘기를 드렸어요. 공개할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제일모직, 삼성물산이 훨씬 사실은 매출이 더 크고 자산도 많은데 어떻게 제일모직보다 3분의 1로 평가를 해서 내 삼성물산 3주를 갖고 제일모직 1주밖에 못 받고는, 이런 상황이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결과가 아예 그 합병이 실패하게 되면은 그 3분의 1 합병 비율에다가 주가까지 떨어져 버리면 더 안 좋으니까, 지금 약간 그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해서, 물론 소액주주도 유리하는 건 아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부분 있죠. 소액주들을 배려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제 생각엔 약간 심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심적으로 다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투자적으로 가치는 더 올라간다는 건 아는데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까지는 배려하지 않아줬다는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투자적인 측면에서 그런 합병 비율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 지금 최선은 그 대주주에게나 소액주주에게나 최선은 역시나 합병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 투자적인 측면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심적으로 다친 배려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혹은 도덕적 가치나 이런 것 때문에 반재벌 정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타나는 쪽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 삼성물산 측이라던가 제일모직 측이라던가 삼성그룹의 어떤 후계 구도 승계 과정에서 좀 더 소액주주들한테 지금 이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도적으로도 소액주주들에게 그 이득을 돌려주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은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알아서 도움을 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가도 오르고 계속 소액주주들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합병 비율의 적정성 여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엘리엇의 주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제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는 상장 당시 당시 공모가가 53,000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현재 자산가치 및 사업가치를 다 합해서 보면 주당 약 56,000원 정도 이제 계산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비돼서 삼성물산의 순자산 가치만 약 12조 원 정도 된다. 주당으로 따지면 약 10만 원 내지 11만 원 정도 된 것으로서 이것을 합병 비율로 환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1대 0.35 기존 이제 삼성그룹에서 내놓은 합병 비율이죠. 근데 그들 엘리엇이 주장하는 비율은 그 반대인 1대 1.6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오래된 주주 입장, 가령 일성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엘리엇의 주장에 동조를 해서 합병 비율에 문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반대 편에 섰다는 건데요. 하지만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평가는 전혀 다르죠. 공모가 당시 공모가는 53,000원이지만 제일모직에 보이지 않는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의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이제 올라왔다 하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현재 지금 엘리엇의 주장 중에 삼성물산의 주당 주당 가치를 10만 원 내지 11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삼성물산이 가장 좋을 때조차 주가는 9만 원대 정도밖에 되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 가격대까지 간 적이 없죠. 근데 그 가격보다 높다는 것은 지금으로서 특히 현재 건설 산업이 장기적인 침체 상태에 빠진 웬만한 건설주들은 2분의 1도 넘어서 3분의 1, 4분의 1 토막된 그런 상태 하에서는 너무 무리한 적정 주가 산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 가치는 보이는 유형의 순자산 가치만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장 잠재력, 특히 최근에 코스닥이든 또는 현재 코스피의 제약주든 보이지 않는 성장 잠재력의 주가에 반영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삼성물산을 보게 되면 기존 사업이 거의 한계 상태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현재 영업이익률이 불과 2% 약간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PBR을 0.7배라고 하지만 삼성물산만 PBR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코스피의 웬만한 대형주들은 현재 다 PBR이 1.0배 다 이하죠.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물산만 딱히 순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ISS, 국제 현재 의결권 자문위원회. 여기서 얘기했던 의견은 삼성그룹 바이오 사업에 대한 가치를 기존 처음에는 1.5조, 1조 5천억 정도로 봤던 것은 약간 수정했습니다. 2조 정도로 봤던 건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삼성그룹이 좀 약간 보수로 본 측면이 있는데 7조 5천억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본다면 현재 합병 비율이 반드시 현재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에서 어느 정도 현재 감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판결문을 보게 되면 합병 비율과 관련된 부당성은 없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법 제도 내에서 절차상의 합법성을 갖고 있죠. 큰 문제는 없는 그런 것이다 판단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현재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의 가치는 현재 시장에서는 삼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 7.5조보다 높은 8조 내지 9조 원 정도로 가치로 현재 보고 있고 향후 한 10년 내에 20조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까지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합병 비율이 반드시 현재 지금 적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평가한 것이 적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이틀 남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내일 모레 진행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